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.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나 마찬가지인 회사입니다. 아직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일가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또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삼성물산은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오너일가들에게 이 최주주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일들에게 이 고배당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은 내부 사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의 출발점인 그 종합 상사업, 이 상사업이 핵심이지만 예전에 삼성건설이 힘들 때 삼성건설을 합병을 해서 이 종합상사와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버렸죠. 그래서 삼성물산 안에 이 삼성건설이, 그러니까 건설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. 매출 규모에서만 해도 3분기 때 기준으로 봐서 46%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. 그리고 삼성물산과 함께 또 삼성의 이 물산의 핵심적인 사업인 상사, 종합 상사업은 전체 매출액의 32%를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합병을 하게 된 제일모직, 이 패션 부분은 4.74%밖에 되지 않죠. 하지만 이 패션 부분은 굉장히 큰 고부가 가치로 평가를 받았는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기 전에 이 리조트 부분, 즉 그 용인에 가보면 그 예전에 자연농원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부르는 그 리조트 부분을 이 합병을 해서 제일모직 안에 이 그 에버랜드 부분을 집어넣어 버렸죠. 그래서 그걸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한 거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삼성물산 내에 리조트 사업 분야도 같이 있습니다. 그쪽은 매출액이 1.78%밖에 되지 않죠. 그 외에 그룹 내부에 그 제조업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사업장에 급식을, 단체 급식을 하는 업체도 또 내부에 있죠. 그게 한 6.59%고 이 회사는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.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별도 법인으로 그 자회사로 있고, 이런 모든 매출액이 모두 합쳐서 이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되고 있죠.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영업이익도 뭐 요번엔 꽤 짭짤하게 잘 나왔습니다.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. 그러다 보니 올해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죠.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너일가가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삼성물산으로부터의 배당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회사 지분 18%를 갖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의 18%로 개인 최대주주자 이재용 회장이 이 그룹의 정점에 서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분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일가족인 이부진, 이서현, 홍라희 이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지분이 33.63%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영국의 이제 팰리서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적정한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자사 취득과 소각뿐만 아니라 고배당까지 요구하며 추가적인 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그런데 이 팰리서 캐피탈은 1%도 아닌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팰리서 캐피탈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그냥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죠. 왜냐면 삼성그룹이 특히 지배체제,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고,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삼성물산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.
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정점이 있고 그 정점에 있게 만든 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.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스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그 밑에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. 하지만 요번에 삼성생명 관련해서 생명보험법이 바뀌면 그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8.51%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3%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매각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집니다.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그 안에 어떻게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건 삼성홀딩스라는 그 독립된 지주회사,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 그 전자 쪽하고 제조업 같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 그 회사들과 또 하나는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금융지주회사, 이 양쪽으로 사업을 개편하려고 그랬죠. 이렇게 하는 건 뭐 금산분리법 때문에 그런데요. 이 금산분리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법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되는 데는 꽤 큰 그 비용이 들어가죠. 오너일가들은 이건희 회장 상속세도 한 12조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그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삼성홀딩스를 못 만들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내는데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최근 들어서 이 삼성생명에 관련된 이 생명보호법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삼성물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그 8% 중에 약 5% 정도가 시장에 매각될 경우 삼성그룹이 더 이상 이 지주회사 체제를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거고, 그렇게 될 경우 삼성물산은 앞에서 봤듯이 자기 몸값을 찾아가는, 그러니까 즉 삼성그룹에 대한 지주회사 체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삼성물산이 명실상부하게 삼성홀딩스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선취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. 하다못해 올 연말에 그 내년 이제 초에 이제 그 주총 때 이제 고배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. 이 삼성물산은 장기적으로 이 삼성그룹의 지배주 정점에서는 삼성홀딩스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 3분기 실적만 놓고 봐서도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는 23만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지금 그 반도 안 되는 지금 12~13만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 지배구조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. 외국인 투자들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이 삼성물산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선취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그 선취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내년 3월달 주총 때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이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